개발할 땅이 점점 없어집니다. 이 개발의 허가라고 하는 게 허가가 점점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올랐다가 거기다 건물을 못 짓는 거예요. 그럼 그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 포인트도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적으로. 물론 외국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안 와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근데 앞으로 보니까 강원도 쪽도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죠? KTX타고 강남까지 금방 만나요. 그죠? 그래서 개발 부분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그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쪽에서 뭐예요? 개발하는 걸 자꾸 규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땅을 잘못 사셨다 또는 아니면 법이 바뀌기 전에 이런 행위 허가를 받아놓지 않으면 또 건물을 못 짓는 땅을 갖고 계셔서 땅값이 곤두박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경매를 통해서 좀 힌트를 좀 얻어가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는 어떤 얘기냐면 그 다음에 재테크 얘기죠. 총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여러분 재산을 지키는데 이 경매를 좀 활용해보자. 첫 번째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집 마련이나 이런 그 세컨하우스 같은 거 마련할 때 좀 활용해보시는 거고, 세 번째는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그 전에 재테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테크에 관련된 거는 이제 좀 말씀드려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동산을 취득해서 뭐 임대 사업을 하시거나, 그죠? 매매 사업을 이제 하실 수가 있어요. 매매 사업자라고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분도 계신 것 같긴 한데 부동산을 자주 사고파시게 되면 매매 사업자라고 하는 거 세법에 또 보면 사업자 형태가 또 있습니다. 항상 임대 사업자들이 많은데 그래서 요즘에는 경매 시장에서 대출이 잘 안 나오거든요. 임대 사업자를 한다 하더라도 정부에서는 주택 임대 사업자를 엄청 장려했었어요. 몇 년 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택 임대 사업자가 되면 정말 세제 혜택을 많이 줬거든요. 근데 2017년 8기 대책부터 해가지고 임대 사업자들을 규제합니다.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임대사업자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집을 막 사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편법적으로 어느 쪽에 규제가 없냐면 부동산 매매사업자 쪽에는 또 대출 규제가 좀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대출 받으러 가면은 매매사업자 내시도 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도 사업자를 내는 또 어디 사무실도 구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 그냥 사업자만 세무사에 가셔가지고 사업자만 내시면 여러분들 그냥 사업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별로 쳐다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일단 대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이렇게 잘 보시는 필요가 있고, 그래서 좀 매매 사업자는 언제 쓰시면 좋으냐면 부동산을 많이 사고 파시는 분들은 되게 유리하신데 이게 또 얼마 전에 또 법이 바뀌면서 이 매매 사업자는 여러분 개인 명의로 개인 사업자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죠? 개인 사업자로 매매 사업자를 하실 수가 있고, 다음에 법인 명의로 하실 수가 있는데 개인 사업자로 매매 사업자를 하시는 분은 이 매매 사업자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아파트를 만약에 샀다가 파시게 되면 세금을 무슨 세금을 내요? 사업소득. 그렇죠.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죠. 근데 일반 개인 명의로 여러분 사셨다가 파시게 되면 무슨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는 거죠. 근데 뭐가 세금이 더 높아요? 만약에 샀다가 1년 안에 판다. 양도세가 세금이 훨씬 높아요. 이제. 그죠? 그러다 보니까 매매 사업자를 개인 사업자를 통해 내셔서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이제는 세무서가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비교합니다. 비교과세요. 그래서 둘 중에서 많이 나오는 거를 내게 돼요. 정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여러분의 세금을 뽑아먹으려고 만발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세금을 좀 아셔야 나중에 결국은 낼 거 내고, 그죠? 낼 거 내시면서 더 좋게 가시면 성실 납세자 같은 거 되시면서 혜택도 받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고 하실 생각은 이제 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매매 사업들이 있는데, 그래서 많이 사고파고 하실 분들은 법인 매매 사업자를 통해서 법인을 통해서 사고 파시는 게 조금 세율 절감 되실 건데, 문제는 또 법인을 하시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법인 돈을 마음대로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죠? 법인 돈을 마음대로 갖고 오게 되면 횡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의 이제 세무 지식을 세무사를 통해서 한번 좀 잘 맞춰서 여러분들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주변에 보면 그냥 법인 돈을 빼내는 게 아니라 법인을 가지고 또 부동산 매매업 말고 다른 사업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그걸 가지고 거기다가 뭐 해외 컨설팅이나 이런 거 넣어가지고 그냥 해외여행 법인카드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죠? 굳이 법인 돈을 빼낼 생각 안 하시는 분들, 그죠? 법인 가지고 그냥 돈을 쓰시고 하는 거고. 어쨌든 이제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게 결국은 이제 세법을 통한 세테크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알고 가셔야 될 개념들 몇 개만 제가 적어온 건데, 첫 번째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이게 작년 언제 나왔어요? 2017년 8일 대책에 처음 나왔었어요. 처음 나왔었는데 이 조정 대상 지역인 곳과 아닌 곳과, 그죠? 세금이나 내는 것도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이 규제 지역 안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느냐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세법이나 이런 공부를 하시거나 책을 보실 때도 이 조정대상 지역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잘 개념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에 관련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작년 9.13 대책 이후니까 9월 14일부터 취득하신 거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거는 별반 재미가 없습니다. 뭐 아예 혜택이 없는 건 아니에요. 뭐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주택임대 사업하신다고 하시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가능하세요. 근데 그 외 혜택들은 별로 없고, 뭐 종합부동산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주택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주택임대 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그걸 다 합산해가지고 종합부동산세를 냈던 게 아니라 임대사업자권을 빼줬었거든요. 근데 9.13 대책 이후 거는 그 합산 배제라고 하는데 그게 배제가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주택이 많으신 분들은 또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고,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도 뭐 만약에 작년 9.13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사업자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이 계신 분들은 아까 이런 부분을 고민하셔가지고 뭐 지금이라도 임대사업자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시긴 한 거고, 좀 빠르신 분들은 작년 말까지, 작년 2018년 11월 31일까지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동임대주택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임대주택을 좀 길게 갖고 가시는 그런 건데, 여기에 등록을 하시게 되면 양도세 100% 감면 혜택으로 적용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되게 일몰 된 거예요. 작년 말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작년 2018년 12월 31일 쯤에 계약을 하고, 그래서 그 전에, 그죠? 계약을 하고 이제 잔금 치시는 분들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준공동임대주택을 등록하시면 아직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지금 취득하시는 분들은 혜택 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 좀 연구하시면서, 그러면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조정되는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들, 그죠? 그런 지역들 쪽은 아직도 임대사업자에서 가능하시긴 한데 양도세 감면은 없어요. 그죠? 감면은 없는데 주택이 많으시다 하더라도, 주택이 많게 되면 양도세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양도세 중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중과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제 비규제 지역에서는 임대사업자 등록하시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계산하는데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주택은 또 빼줍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라든지 앞으로 취득하실 것에 대해서는 그런 세금에 관련된 것들도 좀 검토하신 다음에 취득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냥 매매사업자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그리고 이제 법인을 가져가는 수장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법인으로 하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죠?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기 바라는데, 근데 법인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제 수도권 정비 대입법이라고 있는데, 그냥 수도권에 좀 사람들이 엄청 몰려있는 곳, 뭐 중간 몰려있는 곳, 별로 없는 곳,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그다음에 자연보존권 다 나눠놨습니다. 그죠? 수원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수원은 사람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에 들어가는 거고, 안산시는 어때요? 사람들 드리는 동네, 그죠? 성장관리권역인 거고, 경기도 이천시는 어때요? 이천 여기 이런 데들은, 양평 이런 데들은 자연보존권역이죠. 그죠? 근데 그렇게 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5년이 안 지났다라고 하면 과밀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이 그 안에 있는 부동산 취득하게 되면 시세를 중과를 하는 제도가 또 있어요. 왜냐면 전부 수도권에 몰리니까 좀 다른 데 가서 하셔라, 그런 취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존권역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우리나라 국세청에도 가만히 있는 분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외부 성장관리권역에서 하더라도 과밀억제권역의 부동산을 취득해서 주된 사업을 좀 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또 취득세를 중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취득세를 중과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면, 법인을 가지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시면 그때는 5년이 안 된 법인이라 하더라도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주택 신축 판매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사서 거기다가 빌라 같은 걸 짓는 것인데, 그죠? 네, 그런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취득하실 때는 취득세가 중과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게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있고 안 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투자 모델 발굴을 여러분 좀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저거 하시면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가장 요즘에 최근에 가장 많이 들렸던 단어가 뭐예요? 갭 투자. 이 갭 투자 열풍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죠? 거의 대한민국
그 대한민국에서 좀 아파트로 좀 돈 좀 벌었다는 분들은 전부 갭스를 하신 거예요, 이제, 그죠? 심지어는 어디서? 지방의 경매학원에서, 좀 이따 말씀드리긴 하겠는데, 경매 물건이 요즘 많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경매학원에서 수강생을 모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모은 다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갭투자할 만한 물건들을 많은 거죠. 뭐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미부양 났던 지역들. 일산 한인역에 가시면 두산 이브다데미스라고 하는 아주 잘 자랐어요. 아주 멋진 건물인데, 그게 그렇게 미부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제 그런 경매 강사들이, 학원 교수님들이 거기에 이제 시행사나 분양대행사나 다 얘기를 미리 해놓고 우리가 10명,